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이자 4.29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여야는 안산 분향소 방문을 시작으로 각 선거 지역을 돌면서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는데요. 다만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취지에서 가슴에는 노란 리본을 달고 유세 현장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을 삼가는 등 최대한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사진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을까요? 사진으로 되짚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잠시 후에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세월호 1주기가 있어서 그런지 좀 경건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비도 종종 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유채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 제주도로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네. 여기가 제주도가 아니라 부산이라고 합니다. 네. 네, 부산 대저 생태공원이라고 하는데 낙동구 강변에 있는 그 구포대교 네, 상단과 하단에 있는 그런 그 공간을 이렇게 유채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76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크기가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에 축구장에 한 100개 정도의 그 축구장을 모아놓은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딱 느낌이 오네요. 예, 굉장히 크죠. 예, 네. 아무튼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 꽃단지라고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 즐겁게 즐기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예. 저도 사실 가보고 싶거든요. 언제까지 이 축제가 이어지나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 네.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볼 만한 그런 장소 같습니다.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있죠. 네.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 포토존도 있고 또 이런 그 환경 이런 그 전시회장도 마련돼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축제 즐기려면 오늘 내일 해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19일까지니까요. 예, 네. 그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채는 겨자과에 속하는 2회살이 풀로 13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꽃말은 명랑 쾌활이라고 합니다. 참 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표정이 참 귀여워요. 물놀이 하는 장면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태국인데요. 태국 네. 방콕에 그 송크란 축제라고 있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물축제라고도 하죠. 서로 막 물 뿌리면서 물싸움하면서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을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아이 표정이 정말 인상 깊고요. 저도 어릴 적에 물놀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공격받을 거 생각해서 아마 이 물 안경까지 다 했죠. 네. 이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또 그 굉장히 그 방콕이 그 많은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죠. 네. 뭐 관광객들한테도 물을 뭐 쏟아붓고 말이죠. 예, 그런 아주 즐거운 그런 그 축제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그 태국의 전통 새해를 맞는 새해. 예, 네. 4월 13일이 그 새해라고 하죠, 전통. 근데 그걸 맞아서 열리는 이런 축제라고 합니다. 네. 4월 13일이 새해라고 하니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는 1월 2일을 새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산스크리트어로 이 송크란이란 그 말이 그러니까 이동이라든가 장소 변경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양의 이치가 바뀐다 이렇게 해서 태국 사람들은 4월 13일을 이렇게 그 새해로 이렇게 그 여기고 또 이렇게 이제 축제를 연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13, 14, 15, 3일간. 3일간이 휴무인데 실제로는 전후로 해서 한 10일간 이런 송크란 축제의 분위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런 그 무싸움뿐만 아니라 또 물고기 뭐 방생이라든가 조류도 풀어주고 네. 그리고 미인 선발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행사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최대 규모의 축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태국 경찰은 최근 위험한 고압 물총까지도 등장을 해서 사고 우려가 커졌다면서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한편 축제 기간 내내 사고 특별 대응팀을 꾸려서 있을지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했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고 부인 리설주인데 예.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마 중요한 거겠죠? 예, 지난 그 13일 날 네. 김일성 경기장에서 이게 축구 관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15일 날이 북한의 태양절이지 않습니까? 네, 맞죠. 자, 태양절을 앞두고 이제 그런 행사가 벌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둘이 지금 나와 있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원안에는 이 반지 결혼 반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혼 반지하고 여기는 스위스의 그 명품 그 시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계들을 차고 있죠. 시계를 차고 있는데 예, 그런 모습인데 북한에서는 그 결혼 반지라든가 이런 걸 잘 안 찬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걸 안 차는데 요즘은 이제 여성들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지를 끼는 이런 그 일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리설주는 오랜만에 공식 석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지금 드러냈는데 모습을 그 이전에 뭐 임신설이다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A형가죠. 네. 네, 지금 뭐 제트리까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여기 또 뭐 쌍앙형도 있네요. 네, 아무튼 15일이 태양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0시에 그러니까 황병서 군총 정치국장을 대동하고 또 아무튼 군부 그런 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는 김일성 주석과 또 그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시신이 지금 안치돼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찾는 게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집권 이후에 네. 계속 그렇게 참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굉장히 그 유교적인 그 전통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효를 앞세우면서 하나의 그 통치술의 하나로 또 그걸 또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내부의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 국제인권단체는 김일성 주석이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또 표현의 자유 금지, 우상 숭배 등을 활용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완구 총리입니다. 한 주간 정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뉴스의 중심 인물이죠. 여기가 14일 날 국회 본회의장 네. 그 대정부 질문이 그때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제 그때 아주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모습, 곤혹스럽게 지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그 이 사진 한 장으로 아주 굉장히 그 고민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게 담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 요구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완종 전 경남 기업 회장으로부터 그 금품 좀 수수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3천만 원 돈을 뭐 줬다 이런 또 주장이 제기되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야당에서는 사퇴를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죠. 네. 이제 그 와중에 그 국회 아까 그 대정부 질문에서 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 금품을 이렇게 수수 그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네. 그런 극단적인 또 표현을 써가지고 오히려 비난을 또 자초했죠. 그러니까요. 예. 네, 또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본인이 직접 그 의원의 그 질문에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총리에게는 잔인한 4월 또 5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런 그 사퇴 불가 비론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에서도 검찰 수사 우선 대상으로 네. 지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친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김용태 의원들,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은 뭐 사퇴를 또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김용태 의원은 직무정지를 또 촉구하기도 했죠. 네, 아무튼 정말. 이래저래 굉장히 지금 힘든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할 때마다 이게 또 말이 좀 바뀌어서 계속 바뀌죠.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것도 지금 상당히 그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교육사회 문화 분야로 예정됐던 국회 마지막 날 대정부 질문마저도 성완종 리스트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이뤄졌던 총 나흘 동안 정책 현안 질의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는 쓴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주 귀여운 아이들 2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있네요. 예, 여기가 지금 대구 그 동화사인데요. 네.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여 좀 더 남았죠. 그렇죠. 단기 출가하는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 같이 깎고 있으면서 이 옆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 표정이 참 귀여워요. 예, 귀엽습니다. 예. 네. 참 불안해하고 나도 저런 모습일까 지금 그렇게 걱정하는 표정인 것 같고 참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모습이 참 귀엽네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 이렇게 유치원하고 네. 어린이집 아이 8명이 네. 이날 그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런 그 봉축 기념식에 점등식이라든가 아무튼 홍보대사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그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나요? 아마 그 이제 그 동작 이게 그 체험을 하는 거니까 네. 아마 정말 힘들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콜콜 자야 될 때 그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참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단기 출가한 8명의 동자승들은 삭발 수계식을 마친 뒤에 가사와 장삼까지 갖춰 입고 득도를 위한 짧은 수행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행기 활주로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 지금 갈 곳을 잃었네요. 지난 지금 15일 모습인데요. 예. 15일 사진인데 바로 이제 그 전날 14일 날 여기가 지금 히로시마 공항이죠, 일본. 네. 네, 이제 그 이렇게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이렇게 이탈한 그런 모습이죠. 네. 예. 원래는 이렇게 착륙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예, 거죠. 그 바람 그 방향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뭐 관제센터 지시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내리다가 보통 그 자동으로 이렇게 착륙을 하는데 이제 수동 착륙을 하다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이렇게 큰 중상자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73명의 그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네. 이 경상자들 그러니까 한 27명 그러니까 2명의 승무원들을 포함해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중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참 많이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특이한 점이 이 비행기가 또 사고가 자주 났었던 에어버스 320 기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연한 일인지 저 얼마 전에 그 독일의 저먼 윙스도 A320이었죠.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또 A320이었고 그러니까요. 요즘 계속 같은 기종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관제센터나 조종사 과실, 또 기체 결함, 공항 설비 문제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일본과 한국 항공당국의 정밀 조사 후에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도 살펴보겠습니다. 참 특이한 사진이 나왔는데 일단 해변가에 지금 헬기가 있고요. 더 특이한 점은 너무 태어나세요. 무슨 일인가요? 뭐 헬기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 미 크네요. 해병대 그 헬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군이 운용하는 그 헬기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헬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슈퍼 스텔리언 헬기라고 하는데 이 공중으로 이동을 하다가 기체 이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식착 그 장소를 찾다가 바로 이 해변가에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무슨 뭐 내릴 때 무슨 특별한 뭐 사고 없이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정말 재밌죠? 옆에서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 선탠을 하면서 아마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주변 사람들은 뭐 영화를 찍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거군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해변의 불청객은 비상 착륙 4시간 만에 기체 점검을 모두 마쳤고요. 요란한 굉음을 남긴 채 무사히 기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마도 지난 16일의 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일주기를 맞았죠? 맞아서, 예, 일주기 네. 맞아서 여기가 지금 안산시의 정부 합동 분향소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학생들이 보이죠? 그렇네요. 그 단원고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단원고 학생들 전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이 분향소에 가서 지금 조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 뭐 갈 때 가슴에 리본을 달고
또 어떤 학생들은 꽃도 들고 또 그 친구들한테 줄 이 희생당한 그 친구들한테 줄 그런 편지도 써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실제 이 조문을 하면서 흐느끼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1년 전에 그날이 많이 떠올랐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같이 가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또 학생들은 이 분향소 나와서 뭐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사진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 안타깝고요. 이곳 안산 단원고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모 행사가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하고 네. 또 팽목항 여기에서는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회 국민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국민안전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인용 안전처 장관과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한 또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내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월호 그렇습니다. 일주기 여기에 지금 모습이네요. 팽목항 그 방파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죠? 보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팽목항은 지난해도 갔었죠.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네. 다시 찾은 셈이 됐는데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실장 네. 그리고 옆에 뭐 수석들도 보이죠? 네. 조윤선 수석들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양측에 유기준 전 현직 해수부 예, 장관들이 해수부 보이고요. 장관도 모습이 보이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어디로 갈지 그 날까지도 고민을 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팽목항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 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또 했는데 가족들이 떠나버렸죠. 네. 그리고 그 분향소도 폐쇄시켜버리고 그래서 가족들은 만나지 못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발표문을 발표했죠. 네, 발표문을 낭독했죠.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점이 온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가족을 잃은 그런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선체 인양을 약속하면서 유족 보듬기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준 건데요. 일주기를 맞아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다시 슬픔과 고통에 휩싸인 유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무슨 내용일까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아주 커다란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게 지금 크기가 1.8m라고 그러죠? 1.8m요? 네, 1.8m에 무게가 115kg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17일 새벽에 부산 공동호 시장 예. 입판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돛돔이라고 하죠. 돛돔. 예, 돛돔. 돛돔은 그 전설의 심해어라고 합니다. 예. 예, 아주 굉장히 그 깊은 400 내지 한 500m 바닷속 깊은 이런 그 바위가 있는 곳에 거기서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잡힌 게 부산과 제주도 해역 그 가운데서 잡혔다고 하는데 예. 고등어를 잡기 위한 그 그물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그 산란을 위해서 얕은 곳으로 나왔다가 그렇게 그 그물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m 80cm면 웬만한 성인 키에 1톤도 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점 맛보고 싶은데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이게 이날 그 경매에서 네. 이게 두 사람이 계속 붙었다고 그래. 처음에 이제 15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예. 결국 이게 520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해도 1.7m 이보다 조금 작죠. 그는 한 170만 원에 이게 경매가 됐다고 하는데 한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그렇네요. 거의 3배. 그렇습니다. 역시 경쟁이 붙으면 이렇게 입찰 가격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잡힌 전설의 심해어 돛돔의 최대어 기록은 2009년 5월에 나온 기록입니다. 한 낚시꾼이 부산 앞바다에서 잡은 192cm라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사진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세월호 일주기가 이제 예. 지났죠. 그 사건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세월호 전과 후가 달라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했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자 이렇게 지금 다짐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이 세월호를 잊지 않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일제히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를 집중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한 신문은 한국 정부는 사고 후에 사회 전체의 안전 대책을 내놓았지만 교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사고 이후 한국 사회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클릭 베스트 컷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